주님 평화. 아침 일찍 저희 아버지 신부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헤로데가 동생을 죽였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제가 그 라디오에서 오늘의 말씀 평화 방송에서 오늘의 말씀 강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분에서 이제 헤로데 이야기가 복음이다 보니까 그 헤로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짧게 지나간 부분이 있었어요. 헤로데가 동생을 죽이고 차지한 아내 헤로디아 이야기를 잠깐 그렇게 말만 하고 지나갔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 신부님이 생소했다고 몰랐다고 동생을 죽였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뭔가 아차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버지 신부님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신 분이시고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실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냉큼 성경을 봤죠. 물론 성경 안에서는 헤로데가 동생을 죽였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아예 그냥 아내를 동생의 그 이복 동생이죠. 헤로데 필리포스의 아내를 차지했다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히라버를 원문을 해석하는 그런 주석서 옛날부터 보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읽고 그냥 했는데 제가 거기서 읽으면서 그 헤로데가 이제 동생의 아내를 강탈한 것으로 나온 것을 그렇게 써 있는 것을 제가 동생을 제거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탈이라는 게 뭐 그게 동생을 죽인 건지 내쫓은 건지 뭐 어떻게 한 건지는 설명이 안 돼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서 죽였다라고 제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주석서랑 주해서를 막 병행을 봤는데 일단 정확하게 하나의 어떤 명확한 팩트라고 설명될 거는 좀 없더라고요. 성경의 말과 그 역사서의 또 이야기가 약간씩은 다르고 예를 들면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고 나오는데요. 성서에서는 살로메라고 나오질 않아요. 그냥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나오지. 근데 어쨌든 살로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살로메가 결혼한 사람도 헤로데 필리포스거든요. 헤로디아가 헤로데 필리포스의 아내였는데 근데 그것은 헤로데 필리포스 2세예요. 그리고 어, 헤로디아가 헤로데 필리포스랑 결혼을 했다가 헤로데 안티파스랑 결혼을 하는데 어디서는 이혼하고 결혼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어디서는 중혼을 한 것으로 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게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나 이게 복잡한 말 그대로 콩가루 근친 상간의 역사라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단순하게 보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강론 때는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냥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였기 때문에 중요시 여기지 않았었는데 제가 간과한 것은 어떤 강론을 들을 때 전체적인 맥락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마디마디의 워딩을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 있고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팩트에 대한 좀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가치와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어떤 단어의 상징이나 의미에다 가치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 스스로도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서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주석서와 해석서를 보면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그렇게 쉽게 설명하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나 쉽게 간결하게 짧은 시간 안에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그냥 동생을 죽였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가볍게 넘어가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그것을 아는 분들은 분명히 그게 거슬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저의 노력 부족이고 태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조치를 좀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서라도. 어쨌든 그 부분은 저의 분명한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갖고 있었던 저의 어떤 기억과 관념 안에서 글을 읽을 때 제가 그것을 임의적 해석으로 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이 어디에 시선이 머물고 거기에 내가 생각이 꽂혀 있을 때 어떠한 그거하고 관련 없는 글을 봐도 거기로 꿰맞힐 수 있거든요. 매우 참 기만적인 심리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진리라고 믿지만 사실 눈으로 보는 것도 뇌가 보는 것과 다를 때가 있어요. 뇌는요, 제2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왜곡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그래서 내가 본 게 분명히 녹색을 봤는데 내 기억에선 빨간색을 봤다고 우길 수가 있어요. 진짜로. 난 분명히 빨간색을 본 거거든요. 녹색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헤로데의 죄악이 크다고 생각을 했고,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이 그냥 동생의 아내를 그냥 뺏을 수는 없으니까 동생을 당연히 처단하고 뺏었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바탕을 갖고 살던 제가 동생의 아내를 뺏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동생을 죽였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너무나 그냥 쉽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정정 드리고요. 오늘은 참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부끄럽네요. 어쨌든 반성이 되고 여러분도 아마 이러한 실수를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랬으니까 제 실수를 희석시키려고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빨리 알아차렸을 때 빨리 사과하고 빨리 바꾸는 것이, 그것이 그 순간에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혹여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가장 빨리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털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감싸고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하고 핑계를 대려고 할 때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그런 상황 안에서 오히려 더 큰 어떤 나의 잘못에 대한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서 바로 털어버리고 저의 그런 잘못된 부분, 저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오늘은 이런 또 부족하고 모자란 저의 이 모습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공개하고, 다시 한번 혹여나 오늘 강론 들으신 분들 이 강론, 이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진짜인가? 예, 진짜예요. 딱 그 부분, 순간적으로 지나간 그 부분이 오해의 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인정하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하게 공부하고 좀 더 객관성 있게 해서 저의 말에 더욱더 신뢰가 가도록, 아무리 의미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바탕이 정확하지 않으면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인정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안.